안녕하세요. 어느덧 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다니 설레이는데요. 이런 설레이는 날씨에 저는 집 앞 카페에 앉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시켜놓고 사연을 보내네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될까?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익명으로 보내는 거라 용기 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적어 보냅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또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들의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닐까. 정말 저런 시댁이 있다고 하면서 놀라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정말 이 세상에는 제가 생각한 일보다 심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았죠. 저는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물론 결혼은 했고요. 오늘 제 사연은 시댁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댁 얘기를 해보기 전 먼저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제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그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사내 커플은 절대 안 된다 했지만 늘 다정하게 챙겨주고 힘들 때면 힘이 되어주던 남편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었죠. 제가 아파서 회사를 못 나올 때도 죽을 사서 문 앞에 두고 가는 그런 정성으로 인해 사내 커플은 절대 안 된다던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결혼 전부터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있어서 사실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네가 좋아 나를 받아준다면 결혼해서 정말 잘하겠다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좋으니 그런 집안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면 모두 잘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네 집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여동생이 있었고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오빠랑 저 이렇게 네 식구로 상견례를 했지요.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왔네요. 어찌나 결혼식을 하는 내내 떨리던지 남편은 땀이 줄줄 흘러 나중에는 웃옷을 벗을 수가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행복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으로 저희는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뉴욕으로 다녀왔어요. 주변에서는 몰디브나 괌으로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뉴욕에 가보고 싶었다며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해 우리는 2주가 다 돼가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남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가이드가 없어도 저희끼리 돌아다니면서 무척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부모님들의 선물과 저희 오빠와 아가씨들의 선물까지 사가지고 캐리어에 바리바리 담았죠. 엄마가 시댁에 가져가라고 주신 이바지 음식도 바리바리 싸서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과 아가씨는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왔죠. 저는 성격이 늘 조용한 편이라 남편이랑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남편은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인데 시댁의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둘 다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면 시댁 스트레스 정도야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 무심코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어느새부턴가 어머님은 저희 집에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 오시거나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오시거나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저는 화가 나도 말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그럴 때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곤 했어요. 그러다 친정 식구들이 신혼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나서 이리저리 음식을 준비했죠. 처음 결혼하고 대접하는 엄마 아빠이니까 정말 잘해내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일찍 퇴근해 엄마 아빠 오실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네요. 누구인가 보았더니 아가씨가 말도 없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왜 왔는지 물으니 그냥 심심해서 왔다고 하길래 남편이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니까 다음에 밥이나 먹자고 하고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마음 약한 저는 또 그냥 아가씨를 보낼 수 없기에 괜찮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는 따로 문자를 보내둔 상태였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도착하고 곧이어 저희 오빠까지 도착했죠. 식사가 끝나고 녹초가 된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회사가 끝난 후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가씨한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언니! 네,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언니 시간 되시면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때 부모님이 오셨을 때 식사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가 싶어 남편은 야근한다길래 아가씨를 만나서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카페까지 가고 일어나려는데 아가씨가 저에게 저희 오빠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오빠가 몇 살인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등등요. 그래서 오빠는 저보다 2살 위고 여자친구는 저도 잘 모르겠다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고 웃어 넘겼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길래 그냥 물어보나 보다 하고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TV를 보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저에게 물어보네요. 여보, 형님 여자친구 있으셔? 라고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 좀 의아했지만 나도 모르겠어. 오늘 아가씨도 그렇고 여보도 그렇고 왜 자꾸 우리 오빠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는 걸까 하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수정이가 형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 여자친구 없으면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기겁을 했어요. 저희 아가씨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이혼녀거든요. 혼인신고는 안 했다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1년 가까이 살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해서 지금 어머님께 와 있는 건데 저희 오빠는 저랑 다르게 머리도 똑똑해 지금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아마 있겠지. 오빠 정도면 당연히 있겠지. 라고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하라고 말해달라 전하고 이 일은 이제 그만 마무리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절 부르시네요. 얘야 사돈총각 있잖아. 우리 소정이랑 어떨까? 우리 소정이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잖아. 착하고. 어머님 저희 오빠 아마 여자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척 오빠도 아니고 친오빠를 아가씨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사실 조금 저희 부모님이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다 잘 되지 않기라도 하면 정말 어떡해요? 라고요. 처음으로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알겠다곤 하시군 저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서운은 하시겠지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자꾸만 남편이 옆에서 저희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러는 말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러면서요. 당연히 아가씨가 나쁜 사람이란 건 아니지만 어느 누가 동생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좀 그건 서로 불편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뒤 제가 회사에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잠깐 통화 되냐고요. 아니 너희 아가씨라는 사람 전화 와서 한번 밥을 먹자는데 그때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결혼하고 이혼했지. 나 몰랐어. 우선 거절해. 오빠 내가 얘기할게. 너 그러다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뭘 곤란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오빠한테 아가씨가 전화했다는데 당신이 번호 알려줬냐고요. 내가 그거는 부모님도 허락하기 어렵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알려줬냐고 하니까 자기는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남편 핸드폰에서 몰래 저희 오빠 번호를 보고 아가씨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아가씨한테도 전화해서 저희 오빠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그렇게 불쑥 연락하시면 오빠가 너무 당황한다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뭘 당황하냐고 사돈끼리 밥 한번 먹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면서 그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선 회사니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오빠한테는 우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라고 했는데 정말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밥을 먹자고 하니 거절하면 네가 곤란해질 것 같아 좋게는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한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아니 너 왜 이렇게 꽉 막히게 구니? 그냥 밥 한번 먹자는데 어려운 일 아닌데
왜 네가 회방을 놓는 거야? 아니, 어머님, 제가 회방 놓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오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도 만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의사끼리 만난다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지 후다닥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아가씨 일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막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때부터 어머님이랑 아가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은 남편 밥 잘해줘라. 도대체 너네는 아기가 언제 생기냐? 너가 약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친정 간다고 하면 니네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저를 남편이 안 보는 앞에서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냥 어른이고 시댁이니까 저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은근슬쩍 아직도 저를 괴롭힐 때도 그냥 말았거든요. 그러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부모님께서도 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사서 시댁 갈 때 들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들고 가기는 싫었지만 엄마 아빠가 딸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구매하신 걸 알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들고 갔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맛있게 드시라고 과일이랑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 손에 있던 선물들을 확 가로채더니 막 둘이 뜯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아가씨는 아니 이거 고기도 별로고 과일도 별로인데 아니 사돈 클라스가 너무 약하다 하면서 어머님은 아니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가지고 오고 그래? 그냥 저기 놔둬라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걸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은 아니 왜 딴지 거냐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내드리면서 그냥 먹으라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을 프로헤쳐서 그냥 바닥에 두셨더라고요. 정말 열불이 났지만 살면서 어른들한테 대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지라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시댁은 아버님 제사만 지내서 아침에 일찍 제사를 지내고 먹은 걸 치우고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오늘 겉절이랑 김치 조금 이것저것 담아야 할 것 같으니 시장 갔다 오자. 라고요. 저는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어머님 저도 처음 명절이라 친정에 오빠도 와 있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했으면 이 집 귀신이지 무슨 친정에 간다고 난리니? 너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못 배웠어? 너 부모님이 그렇게 어른들한테 대들라고 시키디? 라면서 저를 막 몰아붙이는데 남편이 나와서 어머님한테 화를 냈지만 어머님은 자식 잘못 키웠다면서 먼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에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와서 저에게 엄마가 갱년기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얘기해서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요. 자기도 엄마가 혼자 있으니 괜히 신경이 쓰인다고 하니 저도 정말 잊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할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되들어서 뭐하나 싶어서 같이 시장에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시장에 갔다가 시댁에 와서 깍두기랑 겉절이 담는다고 하시길래 열심히 또 무도 손질하고 배추도 손질하고 손이 부르틀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엌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일을 했어요. 이제 좀 끝났겠다 싶어서 정리하고 씻으러 가려는데 집에 요새 이불 빨래 못했다고 이불 몇 개 내놨으니 그것만 빨아놓으라고 하시네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요. 한숨이 나왔지만 알겠다고 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시댁에서 혼자 이불 빨래를 실컷 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했지만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그걸로 위안 삼았죠. 남편도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고 저 혼자 너무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방 안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고 남편도 들어와서 자고 있길래 팽개쳐 두었던 옷들을 개서 정리하려는데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음식장 영수증이 떨어지네요. 보았더니 오늘이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근데 저한테 분명 회사 가서 밥도 못 먹고 일한다고 했던 시간인데 음식점 시간이 찍혀있길래 깨워서 물어봤어요. 영수증 뭐냐고요. 혹시 여자라도 뭐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그렇게 집에서 혼자 이불 빨래하고
라면 먹을 때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셋이 나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왔대요. 자기도 너무 미안해서 그러기 싫었는데 엄마가 아까 울고 하니까 마음이 쓰여서 엄마가 하도 가자길래 네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 뺨을 연속으로 2대 쳤어요. 정말 배신감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결혼해서 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는데 제 화가 주체를 못해서 남편 뺨을 쳤더니 남편이 놀란 토끼 눈으로 절 보네요. 큰 소리가 나서 다들 나와 저희를 쳐다보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제 짐만 싸서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저 붙잡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시댁에서 뭐하는 짓이냐? 뭐래가 잘못했길래 지금 남편한테 대드냐고요.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다면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제가 횟가닥했는지 아까 깍두기랑 겉절이 담았던 통들을 낑낑 들고 나와 전부 다 싹 바닥에 뿌렸어요. 고춧가루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탈탈 털어서요. 어머님 남편 아가씨 셋 다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냐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 저기다 팽개쳐 두지 않냐? 툭 하면 너네 엄마 아빠라면서 무시를 하지 않냐? 그거 어머님 못 배워서 그러시는 거라면서요. 매일 전화해서 저에게 네가 문제 있어 애 못 가지는 거 아니냐면서 하시지를 않냐. 이제는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하지를 않냐면서 저도 저한테 하신 그대로 똑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따졌어요. 예전에 아가씨 저희 오빠를 못 만나게 제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셔라. 아가씨는 이혼 후에 지금 백수이고 저희 오빠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허락하시겠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가씨가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는데 저는 그대로 바로 아가씨를 밀쳤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저를 말리며 나가서 이야기하자는데 어머님이 아끼던 도자기 병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그런데도 참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왔고 그렇게 했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모두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과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는 친정에 와 있으라고 해서 친정에 와 있던 찰나에 오빠가 말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너에게 말은 못했지만 우리 병원으로 너희 시어머니와 그 아가씨가 찾아왔다고요. 그냥 사돈총각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우리 딸이랑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시면서 결혼하면 병원 개원 정도는 우리가 밀어주겠다고요. 혹시 그럼 다른 소개시켜줄 수 있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은 없냐고도 물어봤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다 창피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최대한 좋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가셨다고 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정말 한 푼도 도와주신 거 없으신 분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도 다 어머님 명의고 집도 어머님 명의면서 돈 없다고 매일 그러셔서 남편도 저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 보태라고 꽤 그래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도 있는 사람이 더 해야지 당연한 거다 하신 분이세요. 그러시는 분이 병원 개원이라니요. 자기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안달난 분이죠 뭐. 이거는 정말 그대로 남편을 불러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돈 부족해서 신혼집 얻으러 갔을 때 어머님은 뭐하고 계셨냐면서 돈 없다고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냐고요. 지금도 아들한테 생활비 받으시는 분이 자기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 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상식에서 나오냐고요. 막 그랬죠. 남편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지 시댁으로 바로 달려가대요. 그 뒤로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절 찾아왔길래 만나서 똑똑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머님께 드리던 생활비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아가씨도 이제 나가서 일하시라고요. 남자 만나서 팔 잡힐 생각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인생을 좀 사시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속에 있는 말 전부를 다 꺼내서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좀 시원하대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이제 생활비 안 준다니까 미안해 모드로 가길래 저희 오빠한테 한 짓 난다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오빠한테 가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 정말 아들이 창피해서 어머님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희 집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고 몰아붙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께 드리던 생활비를 싹 끊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질렸는지 엄마는 당분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갈 거고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은 시댁 안 가겠다고 선포했어요. 당연하다고 가지 말자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 둘이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랑도 헤어질 생각까지 했는데 저희 친정에 와서도 오빠랑 엄마한테 진심으로 울면서 사죄하는 모습과 자기도 엄마랑 동생이랑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서로 부모님께 잘하자고 했어요. 저는 저희 집에, 남편은 시댁에, 저는 한때 착한 며느리 증후군에 걸려서 내내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아들과 저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시지만 저희는 받지 않고 있어요. 받아서 할 말도 없고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 뻔히 아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마음 졸이지 않고 김치 안 담고 제주도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